안녕하십니까, 생활탐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월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공인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를 후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그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약간 기분이 이랬어요. 아, 이거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또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시험의 범위 자체가 법 쪽을 다루다 보니까 이 법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화장품 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장품 관련된 법안들이나 개정법 또 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저희가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10,000명 정도가 시험을 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3,000명, 2,900명 정도, 그러니까 총 30%만 합격을 한 시험인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험이라서 오히려 좀 쉽게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갔거든요, 저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 하나하나가 까다로웠고 많이 좀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서술형 문제가 20문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후기는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인터넷에서 이런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 책 한 권을 사서 다 읽어보고 풀어봤습니다. 저는 화장품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들은 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치만 법 관련 부분이나 시행규칙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론을 다 읽고 여기 들어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이로 된 그 시험 문제만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3개 정도? 3회 정도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사실 저는 전공을 했고 계속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격을 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냥 처음 공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문제 하나하나들 다 찝어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차피 이 책들의 대부분 다 나왔던 내용들이, 그리고 이 책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문제 은행식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떤 문제가 대충 나왔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진 않는데 그 중에서 되게 이런 문제까지 나와? 이 정도 했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법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좀 안전성 관련된 부분이 저는 좀 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주관식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위해평가에 대한 부분. 위해평가에 대한 단계, 그리고 위해평가에 대한 설명을 서술형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해평가의 진행 단계 중에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그리고 노출평가, 그리고 위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해도 결정, 이런 진행 단계가 있는데, 사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흐름은 알겠는데 막상 책 덮고 글로 써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게 위험성 확인인지 위해도 확인인지 노출 검사인지 노출 확인인지 노출 평가인지, 이렇게 단어 자체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피부에 대한 문제였죠. 섬유아세포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술형에도 있었고 객관식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진피에서 있는 거냐 아니면 표피에 있는 거냐, 앞 섬유아세포가 진피에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관식과 서술형을 넘나들 정도로 어떤 중요도를 차지했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어떤 부분, 조제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본다고 하면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이 자격증을 주면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안전성일 거란 말이죠.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맞춤 화장품을 만들어 주는데 안전성이 결여돼 있거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실 나라에서는 위험한 산업을 열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화장품법, 제조, 품질관리,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는 다 알아야 해요.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험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제가 들은 바로는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원 가기 전에 가산점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에스테틱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에스테틱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화장품 관련된 새로운 한 분야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붙은 것 같아요. 시험도 어려웠고 그날 또 상황도 코로나도 있어서 굉장히 좀 마스크도 못 벗고 시험을 봤으니까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거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